네, 샬롬 반갑습니다, 여러분. 줄리의 선교사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19강이고요. 우리 전류, 그리고 전력, 또 전압, 저항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배워보도록 할 거고요. 전기 파트를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계산하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표를 잘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 표를 잘 이해해서 문제를 계산하고 하는 일들을 한번 이 시간에 쭉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물리가 이제 2강만 하면은 바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우리 열심히 끝까지 달려가고요. 이번 주 끝이 나고 이제 물리 파트까지 해서 총 4개의 파트 중에서 이제 2개가 다 끝이 났고 이제 나머지 2개가 또 남았습니다. 2개만 하면 끝인데 여러분 반절 달려왔습니다. 이제 반절 달려왔기 때문에 열심히 힘을 내서 또 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라면서 19단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몇 가지 단어들에 대해서 좀 여러분이 알아두어야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전류인데요. 전류는 전선을 따라 이동하는 전하의 흐름이다. 여기 흐름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해주고요. 자, 전하가 흘러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류라고 하는 것이 방향이 흐름은 어떻게 되냐면 전자의 이동 방향과 반대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전자가 이쪽으로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면 전류는 반대 방향으로 흘러간다라고 되어 있지요. 사실 여기에는 많은 이제 이유들이 있는데 이것이 꼭 맞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현재 교과서에는 이렇게 이제 실려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당장에는 별로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반대구나 이런 것들 그냥 그런 것들이 있나 보다라고만 알아두어도 됩니다. 자, 근데 요거를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 표에 보면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와 전류가 흐를 때, 자,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는 일정한 방향이 없이 여러 방향으로 불규칙하게 움직이지만 전류를 이제 예를 들면 스위치를 누르는 거예요. 스위치를 눌러서 전기가 흐르게 되면 전류가 흐르게 되면 전자들이 어디에서 어디로 갑니까?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누가 이동합니까? 전자가 이동을 합니다. 자, 전자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한다고요? 마이너스에서 어느 극으로 이동한다. 플러스 극으로. 왜냐면 전자는 마이너스거든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쪽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러면 전류는 그의 반대인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이러한 전류의 세기를 나타낼 때는 전류는 보통 이제 I라고 해가지고 나타내거든요. 근데 단위를 한 면을 1초 동안 도선의 한 단면을 지나는 전하의 양을 따졌을 때는 단위가 A라고 쓰고 암페어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이 암페어라고 읽는 거는 나중에 우리가 문제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 전류를 세기를 이제 체크해 주는 거를 바로 전류계라고 합니다. 이 전류계를 통하여서 이제 전기가 흐르는 물질을 이제 어떤 이제 물질인지 모르지만 이거를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을 해가지고 얘가 이제 이 A가 이만큼이다 또는 이만큼이다 또는 이만큼이다 해서 이제 전류를 측정하게 되는 I의 이름을 전류계라고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로 전압인데요. 전압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밑줄 칩니다. 전기 회로에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 그럼 셀수록 어떻게 될까요? 전류가 많이 흐르겠죠. 그 능력을 바로 전압이라고 해요. 우리가 또 V라고 이제 쓰고 뭐 볼트라고도 읽고 여러 번 하는 거 맞는데 볼트. 그래서 몇 볼트다, 110볼트다, 220볼트다. 우리나라는 220볼트를 쓰지만 미국은 110볼트를 쓰더라고요. 그러면 누가 더 센 걸까요? 맞아요. 220볼트가 더 센 거겠죠?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도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 전지를 이제 전지가 뭐예요, 여러분? 건전지를 생각하면 돼요. 이 건전지를 갖다가 직렬로 연결을 했어요. 이랬어요. 자, 직렬이라고 하는 건 옆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거야. 이렇게 옆으로 연결시키는 걸 직렬 연결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병렬 연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병렬 연결은 전지를 나란히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를 병렬 연결이라고 합니다. 자, 직렬 연결을 시켰을 때와 병렬 연결 시켰을 때 무엇이 다른지 한번 보면, 자, 직렬로 연결시키면 전지가 예를 들어서 얘가 3볼트고 얘가 3볼트였습니다. 그러면 볼트가 둘이 합쳐져서 6볼트가 돼요. 그런데 여기는 3볼트와 3볼트를 합치잖아요. 그러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3볼트에 1시간이었다고 쳐봅시다.
그럼 얘는 6V로 1시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3V로 2시간을 쓰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병렬 연결과 직렬 연결은 능력은 얘가 더 세져요. 그러니까 전구에 예를 들어 전구를 연결하면 밝기가 밝아지겠죠. 그렇지만 얘는 어때요? 전구를 오래 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의 차이점 여기에서 이제 한 번씩 짚고 넘어가고 이건 한번 여러분 쓰고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홈워크로 쓰고 외우는 숙제로 여러분 보시고요. 자, 이것을 물의 흐름과 같이 전기 회로를 비교를 하자면 자, 예를 들어서 물이 흐른다. 그거를 전류라고 하는 거야. 아까 방금 배웠던. 그리고 이 물레방아가 돌아가고 있죠. 이거는 이제 힘을 받아서 이제 물이 이렇게 쭉쭉쭉 쏟아지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전구, 그러니까 전기를 받아서 이제 빛을 내거나 전기를 받아서 이렇게 움직이니까 전구라고 하고 밸브가 여기 있죠. 이제 스위치. 그래서 밸브를 잠그면 전기가 안 흐르고 물이 안 흐르고 밸브를 열면 물이 흐르잖아요. 그래서 스위치로 볼 수 있고 수도관이 도선. 그래서 도선 안에서 전기가 흐르고요. 그 다음에 펌프는 전지예요. 그러니까 건전지. 그래서 이 전지가 있어야만 이제 물이 쭉쭉쭉 더 흘러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수압이 바로 전압이다. 그래서 수압이 세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레방아가 여기 수압이 세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레방아가 빨리 돌아가겠죠. 그런데 수압이 느려요. 예를 들어서 이제 조금만 이렇게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얘가 느리게 돌아가겠죠. 그런 것을 우리가 비유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압을 그래서 사용하는 이제 방법도 사실 똑같아요. 전압계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여기는 V로 써 있고요. 아까 거기에는 A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V라고 하고 볼트라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외워야 될 거는 전기 기호입니다. 전기 기호는 홈워크로 쓰고 외웁니다. 이거는 문제로 나올 수도 있어요. 나중에. 자, 전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여기가 마이너스예요. 짧은 게 마이너스고 긴 게 플러스입니다. 자, 그리고 전구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자, 저항은 이렇게 그리고요. 스위치 이렇게 돼 있으면은 스위치가 이제 열려 있는 거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연결된 경우들이 있어요. 이건 뭘까요? 그렇죠. 전기를 지금 흘려보낸 거죠. 이거는 지금 끊어져 있는 거고요. 얘는 끊어져 있는 거고 얘는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이제 전기가 흐르겠죠. 자, 그럼 전류계, 전압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외우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기의 저항인데 저항이라는 말 자체가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전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전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 그래서 단위로는 이제 오음이라고 씁니다. 자, 그러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한다고 했으니까 이 전류하고 저항하고는 어떤 관계겠어요? 둘이 서로 싫어하는 관계. 곧 반비례 관계가 될 수 있겠죠. 이건 또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자, 어쨌든 이러한 전기 저항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세 가지. 제가 세 가지 나올 때는 항상 유의 깊게 봐라 했죠. 왜냐면 또 한 가지 해가지고 그 문제를 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자,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전기 저항이 크다 작다가 있고요. 도선의 길이가 길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방해를 받겠죠. 길이가 길수록 전기가 전달되는데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그다음에 도선의 단면적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얘가 이렇게 이 정도 두께잖아요. 그렇죠? 두께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똑같은 길이에 이만큼의 두께라면 1번하고 2번하고 어떤 게 더 잘 전기가 통할까요? 당연히 1번이죠. 왜냐면 많이 갈 수 있잖아요. 2번은 못 가거든요. 그래서 단면적이 좁을수록 저항이 커진다. 길이가 길수록 저항이 커진다. 물질의 종류마다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저항 또한 이제 연결을 두 개로 하느냐, 이제 아니면 이제 길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여러 개의 저항을 한 줄로 연결하는 이제 직렬 연결의 같은 경우에는 저항이 어떻게 돼요? 네, 여기 써있는 것처럼 이제 합성 저항. 아까 V 같은 경우도 직렬 연결로 했을 때 V1 플러스 V2가 되었죠. 네, 여기서 합성 저항도 이제 직렬 연결을 하면 R1 플러스 R2가 됩니다. 더 많이 연결할수록 더 많은 저항이 생긴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나 저항의 병렬 연결은 조금 다릅니다. 병렬 연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의 그 식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전체 R1은 R1 플러스 분의 1 플러스 R2 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반비례 관계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보면 저항이 직렬 연결일 때, 그리고 이제 병렬 연결일 때 이렇게를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그림을 보면 이렇게 일렬 안에서 두 개가 연결돼 있을 때 이렇게 연결된 것이 바로 직렬 연결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직렬 연결인 경우에는 특별히 합성 저항이 R1 플러스 R2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요것만 이렇게 알아둬도 되는데, 또 전압도 어떻게 될까요? 전압도 직렬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직렬 연결 두 개를 더한다. 3V, 3V면 6V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예를 들어 4옴이 있고 6옴이 있다. 그럼 전체 저항은 몇이냐? 그러면 4 플러스 6해서 10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저항의 병렬 연결이 조금 여러분이 어렵게 이제 생각하는 게 그 분수로 나와서 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병렬 연결로 이제 전지가 두 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R1, R2로.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이제 R1 플러스 R2분의 1이다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4옴이고 여기가 6옴이다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전체 저항은 4분의 1 플러스 6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4, 6에 24분의 6 플러스 4가 되기 때문에 24분의 10이니까 10이죠 이게. 그러면은 12분의 5가 R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끝난 게 아니라 R분의 1이 12분의 5기 때문에 R은 5분의 12옴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한번 계속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도 이제 보면은 저항의 병렬 연결인 경우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거를 외우라는 거예요. 이거를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한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문제에서는 2020년도 2회 기출에서 이게 문제가 나왔어요.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예전에는 이것만 외우는 게 문제가 또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하나 더 해서 이때 걸리는 V1과 V2 얘네들은 어떠니? 라고 물어봤어요. 자, 여기에서는 전체 전압 같은 경우에는 얘네 둘이가 합쳐져서 예를 들어 3V 하면은 6V예요. 그런데 이 6V가 얘네들한테 전해질 때 여기도 V만큼 가고 여기도 V만큼 똑같이 가요. 그래서 여기도 6이 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런데 더 오랜 시간 갈 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병렬 연결이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 표도 쓰고 외우세요. 자, 일단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가 또 하나 정말 중요하게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 바로 옴의 법칙이에요. 이거는 무조건 여러분 다 외워야 돼요. 홈워크로 쓰시고요. 그리고 외워야 합니다. 이거 이제 우리가 V는 IR이다. 이제 이렇게 또 나타내거든요. 거속시랑 되게 비슷하죠. 그래서 V는 I 곱하기 R. 예를 들어 I는 R분의 V. 그 다음에 R은 I분의 V. 이렇게 이제 나타내는데 이것이 어떤 관계를 이제 나타내는지 보면 V는 IR 이렇게 썼으니까 이걸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가 예를 들어 10이에요. 근데 I가 1이야. 그러면 R은 몇일까요? 10이 되겠죠. I가 2면은 R이 5가 되고, I가 5면은 R은 2가 되고, I가 10이면 R은 1이 되죠. 그러면 얘 숫자가 점점점 증가할수록 여기는 점점점 감소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I와 R 이 두 I의 관계가 반비례 관계다. 한쪽이 커지면 한쪽이 작아지는 관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안 되면 한 번 더 들으면서 여러분이 계속 생각을 해보시고, 또 하나는 여러분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I는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I는 다 그대로 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R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2, 20, 그 다음에 30, 40 이렇게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도 20, 30, 4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R과 V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비례 관계 이렇게 되겠죠. R이 커지면 V도 커진다. 이거는 I와 V의 관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쵸? R이 똑같고 I가 커지면 V가 당연히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누구가 비례고 누가 반비례 관계인지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는 V고 여기가 I일 때 V와 I의 관계는 비례 관계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고, 여기가 예를 들어서 이제 V고 얘가 R이라고 했을 때 V와 R의 관계도 비례 관계라고 했기 때문에 빨간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I와
R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반비례, 저항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무엇을 알면 돼요? V는 IR, 이거를 기억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건데, 자, 지금 저항값이 같은 두 개의 저항 R1, R2를 병렬로 연결한 전기 회로도를 나타냈다. 그래서 R1에 걸리는 전압 V1과 R2에 걸리는 전압 V2, V1과 V2에 걸리는 것을 한번 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병렬 연결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V는요,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가서 모두에게 똑같이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여기가 뭐 3V, 3V 두 개 합쳐서 6V가 됐어요. 이건 6V죠. 근데 이쪽으로 가서 병렬 연결로 나눠지면 이 V는 조금 더 색깔 다르게 표시할게요. V는 여기에서 R2에게 걸리는 게 V2고 R1에 걸리는 게 V1이거든요. 이 V는 V1이나 V2나 다 같아요. 무조건이에요. 병렬 연결일 때는 무조건 V1과 V2는 1대1의 값을 가집니다. 이건 여러분이 외워야 돼요. 이게 2020년도 2회의 기출로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이제 알아놔야 되기 때문에 그 앞에 페이지에서 병렬 연결일 때와 그리고 또 직렬 연결일 때 이때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표를 보고 알아놔야 하는 것들이 이제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전류계의 위치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가와 나에 걸리는 이 전구 각각에 걸리는 전류가 몇이냐라고 이제 물어볼 때 여기에 걸리는 전류와 여기 걸리는 전류 이쪽으로 흘러가고 이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나에서는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얘에게 걸리는 것만 보면 되기 때문에 이쪽 도선에다가 전류계를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나에 걸리는 걸 물어봤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C가 되겠죠. 그러면 전체에 걸리는 걸 물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A 또는 D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전기 회로도에서 전류계 가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직렬 연결의 경우에는 이 전류의 세기가 그러니까 세 가지의 경우인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지금 세 개를 설치해 놨는데 그럼 여기에 걸리는 게 I1, I2, I3라고 했을 때 여기서든 전류의 흐름은 다 같은 거예요. 왜냐면 방해하는 게 없고 그냥 그대로 가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여기도 2A니까 여기도 2A니까 여기도 2A가 되겠죠. 답은 2번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전류계 가와 나에 나타나는 전류의 세기의 비율을 물어봤어요. 자, 한번 살펴볼게요. 자, 가에는 몇이 걸리고 나에는 몇이 걸리냐 이랬는데 제가 아까 말했습니다. 전체 그 전류는 어떻게 한다? 가에서나 나에서나 I1이나 I2나 다 똑같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근데 몇인지를 처음에 안 나왔거든요. 아까는 2A 이렇게 해가지고 알려줬잖아요. 근데 여기는 안 나와서 그럼 이거 계산해야 되는데 뭘 가지고 계산할까요? 여기 나와 있는 거 V 나와 있고 R이 나와 있네요. 그러면 V는 IR이라고 했으니까 V가 3이에요. 근데 I를 몰라요. 근데 R이 3이래요. 그럼 I는 몇이에요? 따라서 I는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류의 세기 또 비율을 또 물어봤네요. 그러니까 몇이에요? 1대1이다. 그래서 똑같은 문제, 아까하고 똑같은 문제가 출제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또 이제 전류의 세기를 물어봤습니다. 전류가 계속해서 나오네요, 여러분. 자, 여기 지금 보니까 전체 전류계에서 나타나는 근데 여기 부분에서 나타나는 전류의 세기를 물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병렬 연결의 경우이기 때문에 이게 I1, 이게 I2예요. 그러면 이 I1과 I2를 병렬 연결해서는 합쳐서 여기로 또 오게 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를 통과할 때는 I1과 I2가 합쳐진 경우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을 합친 경우인 몇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4번이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3이고 4면은 7이고 여기가 2고 3이면 5가 되는 이제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3A의 전류가 흐를 때 2옴의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물어봤어요. I가 나왔어요. R도 나왔어요. 그리고 V를 물어봤네요. 그러면 V는 IR 이렇게 돼 있고 뭐 직렬 연결이나 병렬 연결 없이 그냥 쭉 갔기 때문에 여기서는
계산해주면 됩니다. V를 물어봤고요. I가 몇입니까? 3A죠. 그 다음에 R은 몇이에요? 2옴이에요. 그럼 둘이 곱하면 몇입니까? 6이다. 그래서 답은 4번이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제, 마지막 문제 풀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전압과 전류의 관계래요. 자, V와 그쵸? 전류 A 또는 이제 I라고 하는데 I의 관계입니다. 이때의 저항이래요. 그러면 V는 IR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하나씩 계산해 보면 돼요. V가 3일 때 I는 1이었고 그러면 R은 몇이겠어요? 3이다. 이렇게 됐겠죠. 자, 그리고 V가 6일 때는 전류가 2고 그럼 여긴 또 3이 돼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도 3, 여기서도 똑같이 3이죠. 9는 3 곱하기 3이니까 3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나타내는 숫자는 바로 몇이다? 3옴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면 19단원 우리 전류, 그 다음에 저항, 전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이제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거는 표를 볼 줄 아는 연습, 그리고 무엇이 직렬 연결이고 무엇이 병렬 연결인지, 그리고 그때의 전류, 그 다음에 전압, 그 다음에 저항의 관계, 이런 것들을 표로 나타냈을 때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여러분 이번에 문제의 포인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많이 연습해 보시고 탄탄다지기 있는 문제들을 여러분이 다 뭐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문제 풀이를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 문제 풀이가 정확하게 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